은퇴 후 새로운 꿈을 꾸었던 은숙 씨. 하지만 그녀의 퇴직금 8천만 원이 단 6개월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40년간 도서관에서 일한 베테랑이 선택한 무인 서점 창업.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한 권의 책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 손님을 목격한 순간 은숙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실화 같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은숙 씨는 올해 65, 서울 시내 한 구립 도서관에서 40년 가까이 근무하며 매일 수천 권의 책을 만지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책을 정리하고 시민들에게 책을 추천해주며 보낸 긴 세월이었죠. 그런 그녀에게도 은퇴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퇴직 후 첫 달 은숙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40년간 몸에 밴 생체 리듬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었죠.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은 200만 원 남짓, 퇴직금으로 받은 8천만 원이 있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앞으로의 삶이 불안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정해져 있으니 생활은 점점 빠듯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5살인 딸 하영이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무인 서점이 정말 유행이에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곳들이 대부분 무인 서점이더라고요. 하영이는 스마트폰으로 여러 무인 서점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평생 책과 함께 살아오셨잖아요. 어떤 책이 좋은지, 어떤 책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고, 엄마가 직접 큐레이션한 책들로 매장을 꾸미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숙 씨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무슨 사업을 해. 하지만 하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도서관에서 일하실 때 시민들이 책 추천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찾아오셨어요. 엄마가 추천해준 책은 항상 대출 순위 상위권이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은숙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추천한 책들은 항상 인기가 좋았습니다. 베스트셀러만 추천한 것이 아니라 숨겨진 좋은 책들을 발굴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그녀의 특기였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은숙 씨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퇴직금을 조금씩 까먹으며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은숙 씨는 집 근처 상가 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좋은 곳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발품을 판 끝에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15평 남짓한 상가를 발견했습니다. 월세는 120만 원, 보증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위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처에 대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직장인들도 퇴근길에 들를 수 있는 곳이었죠. 계약을 마친 후 본격적인 매장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새 진열대를 사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중고 서점이 폐업하면서 내놓은 책장과 진열대를 샀습니다. 그래도 깨끗하게 닦고 페인트 칠을 새로 하니 제법 보기 좋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책 선별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40년간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골랐고 딸 하영이는 최신 트렌드와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책들을 추천했습니다. 소설은 국내 문학과 해외 번역 소설을 적절히 섞었고 에세이와 자기계발서, 인문학 도서까지 다양하게 구비했습니다. 특히 은숙 씨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은 숨어있는 좋은 책들을 발굴하는 것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아니더라도 정말 좋은 책들을 찾아내서 진열하는 것이 그녀만의 강점이었죠. 조명 설치도 신경 썼습니다. 책을 읽기에 적당한 밝기에 따뜻한 조명을 설치했고 곳곳에 작은 포인트 조명을 달아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무인 매장이다 보니 결제 시스템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키오스크 기계를 렌탈하고 CCTV도 여러 대 설치했습니다. 도난 방지를 위해 출입구에는 센서도 달았죠. 3개월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매장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은숙 씨는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렘 반, 걱정 반이었죠. 오픈 첫날 아침 은숙 씨는 새벽 6시에 일어나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지만 마지막 점검을 하고 싶었습니다.
책들이 제대로 진열되어 있는지, 결제 시스템은 잘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서 은숙 씨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면서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대생이었습니다. 매장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소설 코너에서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은숙 씨가 특별히 추천하고 싶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해둔 책이었죠. 그 학생은 책 뒷표지를 읽어보고는 결제대로 향했습니다. 키오스크 화면을 터치하고 바코드를 찍고 카드로 결제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은숙 씨는 CCTV 화면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추천한 책이 팔렸다. 그날 하루 총 5권의 책이 팔렸습니다. 매출로는 7만 원 정도였지만 은숙 씨에게는 100만 원보다 값진 첫 매출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매장을 찾는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특히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주 고객층이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매장 안에서 책을 읽어보다가 마음에 들면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SNS에도 매장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로 생긴 무인 서점 가봤는데 책 선택이 정말 좋네요. 베스트셀러만 있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좋은 책들이 많아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혼자 조용히 책 고르기에 딱이에요. 이런 후기들을 보며 은숙 씨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매장에 나가서 책 정리를 하고 CCTV로 손님들이 어떤 책을 고르는지 지켜보는 것이 새로운 즐거움이었죠. 한 달째가 되자 하루 매출이 20만 원을 넘는 날들도 생겨났습니다. 월 고정 비용이 200만 원 정도였으니 이 정도만 유지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숙 씨는 남편 진수 씨에게 자랑했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 정말 될 것 같아. 진수 씨도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퇴직 후 우울해하던 아내가 다시 활기를 찾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문제는 책 관리였습니다. 손님들이 책을 보고 난 후 제자리에 꽂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설책이 자기계발서 코너에 있거나 에세이가 인문학 코너에 섞여 있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더 심각한 것은 책이 손상되는 경우였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책 페이지를 넘기다가 찢어지게 하거나 음료수를 흘려서 책에 얼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무인 매장이다 보니 실시간으로 제지할 수 없어서 손해가 고스란히 은숙 씨의 몫이었습니다. 결제 시스템에서도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코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거나 결제 과정에서 기계가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럴 때마다 은숙 씨가 직접 매장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CCTV를 확인하던 은숙 씨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매장에 들어와서 책을 여러 권 골라보더니 그중 2권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그냥 나가버린 것입니다. 계산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은숙 씨는 화면을 다시 돌려보며 확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여성은 책 2권을 훔쳐간 것이었죠. 손실 금액으로는 3만 원 정도였지만 은숙 씨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시작한 무인 매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날 밤 은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구매할 것이라고 믿었던 자신이 순진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책을 가져가면서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일부러 바코드를 가리고 더 저렴한 책의 바코드로 결제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다른 곳에서 산 중고책을 가져와서 반품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매출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의 신기함이 지나가면서 단골 손님들도 줄어들었고 새로운 손님 유입도 둔화되었습니다. 월 매출이 150만 원까지 떨어지자 적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임대료, 전기료, 책 구입비까지 합하면 월 고정 비용이 200만 원은 나갔는데 매출이 그에 못 미치니 매달 50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죠. 3개월이 지나자 누적 적자가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은숙 씨는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고민했습니다.
남편 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수가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 적자가 너무 많이 나고 있잖아. 은숙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제 겨우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포기할 수는 없었죠. 아직 조금만 더 해보자.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책을 더 많이 읽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자 오히려 매출이 더 떨어졌습니다. 추위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를 꺼려했고 무인 매장의 특성상 난방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5개월째 누적 적자가 500만 원을 넘어서자 은숙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 하영이도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무책임하게 권했나 봐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은숙 씨는 딸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린 것은 자신이었고 도전해 본 것 자체는 후회하지 않았으니까요.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은숙 씨는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매장에서 책들을 상자에 담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권 한 권 정성스럽게 골라서 진열했던 책들이었는데 이제 다시 상자 안으로 들어가야 하다니. 특히 자신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추천했던 책들을 담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책들이 독자들과 만나기를 얼마나 기대했는데. 남은 책들은 일부는 중고 서점에 팔고 일부는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진열대와 책장들도 중고로 팔았지만 산 가격의 절반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나니 퇴직금 8천만 원 중 거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은 되돌려받았지만 임대료와 각종 비용, 책 구입비, 장비 구입비까지 합치면 6천만 원 가까이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숙 씨는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적어도 도전해봤다는 것,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에 위안을 찾았죠. 폐업 후 한 달 정도는 집에서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실패에 대한 자책감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동사무소에서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을 안내받았습니다. 여러 일자리 중에서 은숙 씨는 공원 관리 일을 선택했습니다. 월급은 80만 원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40년간 책상에 앉아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몸을 쓰는 일을 하려니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점점 적응되면서 오히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꽃밭에 물을 주고 낙엽을 쓸고 벤치를 닦는 일들이 단순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매일 나오는 단골 할머니들, 반려견과 산책하는 젊은 부부들, 아이들과 놀러오는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숙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무인 서점을 하면서 벌어들이려 했던 돈보다 지금 느끼는 만족감이 더 크다는 것을. 남편 진수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주말에는 딸 하영이와 손주들이 놀러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은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서점 사업은 실패했지만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된 것 같아. 진수 씨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야. 나도 걱정 많이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은숙 씨는 여전히 공원에서 일하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으로 출근하고 꽃과 나무들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으며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오후에는 공원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며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주말에는 손주들이 놀러와서 함께 공원에 나가기도 합니다. 할머니가 일하는 공원에서 뛰어노는 손주들을 보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가끔 예전 서점을 운영했던 거리를 지나다니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는 지금 다른 가게가 들어섰지만 은숙 씨는 더 이상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무인 서점 창업은 실패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소중한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서 잘 살고 싶다는 욕심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은숙 씨는 공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예전에 서점에서 못 팔고 가져온 책들을 꺼내서 읽습니다. 손님들에게 팔기 위해 골랐던 책들을 이제는 자신이 천천히 읽어보며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책을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서점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어제도 공원에서 만난 젊은 직장인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소연하길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에세이 한 권을 추천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고맙다며 인사할 때의 미소를 보니 예전에 서점에서 책이 팔릴 때보다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은숙 씨는 이제 확신합니다. 무인 서점 창업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진짜 소중한 것들을 찾았다고.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며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고 저녁에는 하루 종일 수고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성공적인 노후라는 것을 말입니다.